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의 중견 건설사 대표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 업체와 거래하던 전문 건설사들도 연쇄 부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민원을 의원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우리 동네 민원 현장. 오늘은 송전탑 이전 위치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울산 도심에서 주운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돼 달아나던 10대가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절도범을 붙잡은 사람은 인근을 지나던 해양경찰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울산 지역 중견 건설사 대표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울산과 경남 일대에서 분양과 택지 개발 사업을 주로 하던 이 업체는 최근 고금리 속에 심한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업체와 거래하던 전문 건설사들도 연쇄 부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입니다. 울산 지역 도급 순위 8위의 중견 건설사가 시행 중인 경주시 양남면의 한 공동주택 건설 현장입니다. 전체 106세대 오피스텔을 건설 중인데 공정률 90% 상태에서 분양을 코앞에 두고 돌연 중단됐습니다. 이 업체 대표는 지난달 택지 개발 사업 현장인 경남 진주의 한 별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최근 울산과 경주, 진주 등지에서 동시에 분양 사업과 택지 개발에 나섰다가 막바지 공사 대금을 확보하지 못해 심한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 안 좋잖아요. 줄 돈은 많은데 들어올 회수할 돈은 없으니까 자금 압박이 심하고 이래가지고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뭐. 이 건설사가 시행 중인 현장이 모두 중단되면서 하청을 받아 일하던 전문 건설업체 서너 곳이 연쇄 부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 침체에다 기본 자재값마저 천정부지로 뛰면서 지방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폐업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 10곳 중 8채가 지방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울산의 1월 미분양 주택도 4,200여 세대로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공동주택 20곳의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울산시는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지역 건설사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지역 건설산업 살리기 전담팀을 구성해 하도급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도급률 목표를 30%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 보다 많은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달부터 착공에 들어간 S-오일의 샤인 프로젝트 현장과 현대차 전기차 공장 건설에도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할 계획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내 100대 건설사 가운데 20개가 부도 처리된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위기가 온다는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자금력이 약한 지방 중견 건설사들은 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민원을 보다 책임감 있게 처리하기 위해 시군구 의원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우리 동네 민원 현장입니다. 오늘은 송전탑 이전 위치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울산시의회 김종훈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송전탑은 다운 2지구 택지 개발로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으로 옮겨질 예정인데요. 인근 주민들은 송전탑 이전 위치를 다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척과천변에 위치한 신척과 마을. 마을 입구에 송전탑이 하나, 마을 중턱에 송전탑이 또 하나 서 있습니다. 1970년대에 세워진 송전탑과 가까운 곳에서 지금껏 생활해온 주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택지 개발 소식을 듣고 드디어 송전탑을 이전할 수 있겠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LH의 계획안을 확인한 결과 기대감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LH는 중구 다운동과 울주군 범서읍 일원에 인구 3만 명 유입을 목표로 만 세대가 넘는 공공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H가 개발 부지 안에는 고압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 계획을 세우고 개발 부지 밖 기존 송전철탑을 마을과 더 가까운 곳으로 옮겨 지중화 전선과 연결하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보시다시피 다리 교량 건너
60m 지점인데 여기에 설치를 하겠다 하니 전접하고 지금 평생을 살아왔는데 또 그거 맞고 살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송전탑을 옮기는 김에 지금보다 400m가량 떨어진 곳으로 옮기면 마을은 물론 향후 들어설 임대주택들도 고압선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LH는 2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더 필요하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다가 집단 민원이 제기되자 뒤늦게 주민공청회 등 협의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는 송전선로를 변경할 때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송전탑의 위치를 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울산시는 북구 율동지구처럼 다운 2지구도 향후 공동주택과 상가 등이 입주하면 같은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할 거라며 송전탑을 200m가량 옮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상황입니다. 한 번 옮긴 송전탑을 또 옮기는 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전 설계 단계에서 송전탑 위치를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LH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민원 현장 김종훈이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가던 해양 경찰관들이 시내 한복판에서 달아나던 10대 절도범을 붙잡았습니다. 울산 도심에서 벌어진 추격전은 형사과 직원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화됐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흰 옷을 입은 젊은 여성이 왕복 10차로를 가로질러 무단횡단을 감행하고 그 뒤를 검은 옷 입은 남성이 쫓아갑니다. 범죄 상황으로 보이는 순간 누구? 도망간다. 잡을까요? 잡아야지. 차량이 급히 남성을 따라가고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에요? 도둑입니까? 도둑이라는 말에 곧바로 조수석에서 한 남성이 튀어나가 30초도 안 돼 도주자를 붙잡습니다. 자꾸 못 잡는다고. 무슨 일이신데? 용의자를 붙잡은 이들은 점심을 먹으러 가던 울산해경수사과 형사 2개 소속 2명의 경찰들. 붙잡힌 이 10대 여성은 주운 남의 신용카드로 백화점 등에서 수십만 원을 쓰다 카드 주인에게 걸려 달아나던 중이었습니다. 그 여성분이 워낙에 젊고 빠르셔가지고 또 제가 저의 손길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해경 2명에게 붙잡힌 해당 여성은 관할 경찰서로 인계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다음 달 5일에 치러지는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늘 김주홍, 천창수 2명이 정식으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김주홍 울산대 명예교수는 올해 66살로 서울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96년 울산대 교수로 임용되면서 울산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김 후보의 재산은 3억 원으로 전과는 없고 육군 대위로 제대했습니다. 천창수 노후키 재단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는 올해 64살로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했으며 재산은 11억 원입니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소집 면제됐고 국가보안법 위반 1건, 집시법 위반 2건 등 모두 3건의 전과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소명했습니다. 한편 울산 교육감 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남구가 기초의원 보궐선거에는 오늘 국민의힘 신상현, 더불어민주당 최덕종 2명이 각각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지난해 9월 태풍 흰남노로 일부 구간이 부서진 북구 동천 징검다리 복구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북구와 중구를 잇는 징검다리는 약 46m 길이로 지난 태풍 흰남노 당시 일부 구간이 부서져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져 왔습니다. 북구는 해당 징검다리가 지난 2019년 태풍 때도 손상이 있었던 만큼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초 보강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청은 신정시장 노점상을 과잉 단속한 책임을 지고 사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사건이 일어난 지난 8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정시장 방문이 예정된 하루 전이어서 보여주기식 단속에 불과했다며 남구청장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구청은 이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이건희 컬렉션에 한 달 동안 32,800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건희 컬렉션 개막 한 달 동안 수많은 관람객들이 모이면서 일부 관람객들의 밀집도가 높고 관람 동선이 꼬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 시립미술관은 개막 초 운집 인파에 비해 현재는 조금 여유가 생긴 상황이어서 전시장 내 관람객 숫자를 전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해 밀집도를 줄여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생존 수영 실기 교육을 전면 재개합니다. 초등학교 101곳은 시설 수영장을 이용하고 지리적 여건으로 시설 수영장 이용이 제한된 21곳은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 수영교실을 운영합니다. 생존 수영 실기 교육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도입된 제도로 3, 4학년은 필수적으로 수업을 받고 5, 6학년은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